007조법 12편 실전 뱅에돔 낚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 뱅에돔 낚시가 본격 시즌으로 접어든다. 전성기 본 시즌은 6월 첫 장마전부터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손재미를 안겨주는 대상어인데, 해가 거듭할수록 입질 구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마리수와 씨알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그러나 모든 낚시인이 풍성한 조가물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장 상황과 패턴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날의 상황과 패턴에 맞는 공략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법을 알아보자. 1. 제로 계열의 찌 선택 요령. 제로 계열의 찌란 많은 낚시인들이 제로찌를 뱅에돔 낚시 전용찌라고 생각한다. 물론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보다는 조류를 보여주는 찌 또는 조류를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한 찌라 표현하는 게 적당할 듯 싶다. 찌가 가지고 있는 부력과 침력이 비슷해 수면에 간신히 뜬 상태로 미채비를 지탱하므로 조류를 따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기능이 뛰어나다. 지금은 제로, 투제로, 쓰리제로, 포제로 등 부력이 더욱 세분화된 제로찌 계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로와 투제로 찌는 수면에 뜨고, 쓰리제로와 포제로는 미채비가 정렬된 후 서서히 가라앉는 잠수찌 개념이다. 또 같은 호수의 찌라도 제조사나 제품별로 조금씩 부력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본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부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참고로 필자는 G2나 B찌를 선호한다. 그런데 여기서 칸 플러스 시리즈의 찌들은 원줄을 자르지 않고도 다양한 패턴과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적응이 속공화된 채비이다. 제로 계열찌가 필요한 이유. 제로 계열찌가 뱅에돔 낚시에서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입질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미채비를 가볍고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뱅에돔은 경계심이 강하고 예민한 어종이라 미끼 움직임이 조금만 어색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또 활성도가 높아 경쟁적으로 먹이 활동을 할 때를 빼고는 한 번에 먹잇감을 삼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처럼 야가 빠진 뱅에돔을 상대하기 위해 나온 것이 제로찌라 볼 수 있다. 무게와 색상. 제로 계열찌는 작고 가벼운 찌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자중이 무거운 찌가 유리하다. 13g에서 20g가량은 돼야 원투성과 조작성을 살릴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잘 밀리지 않는다. 물론 감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사출찌는 부력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감도는 나무 소재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특성이 다른 시리즈 3가지를 준비하면 여러모로 유리하다. 부피가 작고 가벼운 고감도형과 적당히 크고 무거운 전천후형을 하나씩 준비하고, 전천후형은 새벽이나 흐린 날에 잘 보이는 그린 컬러와 일반적인 빨강색 계열을 준비하면 현장 상황 적응에 편리할 것이다. 이 실전에서 뱅에돔 낚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필자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뱅에돔이 중하층에 머물 때, 활성도가 떨어진 상황에 뱅에돔이 수면 가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꾸준히 밑밥을 뿌리며 상층을 공략할지 아니면 중하층까지 미끼를 가라앉히며 공략 범위를 넓힐 것인가를 결정하고, 미끼를 가라앉히며 공략 범위를 넓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초반 뱅에돔 씨알이 커지는 듯 싶다. 본 시즌인 6월로 들어서도 몇몇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낱마리 조과에 머물 때도 있고, 엘니뇨와 라니뇨가 번갈아 출몰하는 이상기온 때문에 여건이 맞지 않을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수온과 기온의 이상 현상으로 예년 같으면 저녁에서 입질이 한참 시작되어야 할 시즌에도 활성도의 저조로 몰앙인 경우가 많다. 몇 년 전 6월 초에 안도 백금만에서 있었던 일이다. 종종 함께 낚시를 다니는 수원 낚시인과 뱅에돔을 노리고 갯바위에 내렸다. 밑밥을 5초 간격으로 발밑에 뿌리며 한참 동안 낚시를 했지만 뱅에돔을 만나지 못했다. 편광 안경을 쓰고 물밑을 살펴봐도 생명체가 눈에 띄지 않았다. 함께 내린 낚시인과 의견을 나눈 끝에 낚싯대를 접고 밑밥만 계속 뿌려보기로 했다.
5초 간격으로 10분 정도 꾸준히 일정한 간격으로 밑밥질을 하자 보거가 수면 근처의 모습을 드러냈다. 다시 5분여쯤 지나니 자리돔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자리돔은 뱅에돔과 생태나 습성이 비슷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자리돔 떼 아래에 뱅에돔 한두 마리가 언듯언듯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빨리 낚싯대를 펴 잠깐 동안 중치급 뱅에돔 4마리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뱅에돔이 깊은 수심대로 들어가 입질이 끊어졌다. 깊이 숨은 뱅에돔에 대하여서는 밑밥 운영술로 다시 거론하겠다. 활성도가 낮은 뱅에돔이 바닥층에 머물 때는 입질 받기가 정말 어렵다. 밑밥을 꾸준히 뿌려 수면 가까이 유인했다면 희망은 있었지만 그 찬스란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물색이 맑아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는 뱅에돔이 수면으로 부상해도 입질로 이어받기는 쉽지 않다. 활성도가 낮아 뱅에돔이 중하층에 머물 때는 목줄을 0.85에서 1호 정도로 가늘게 써야 한다. 또 작으면서도 무게가 나가는 바늘을 쓰는 게 유리하다. 무거운 바늘을 쓰면 목줄에 좁쌀봉돌을 물릴 필요가 없어 밑채비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입질 도중 미끼를 뱉어내는 경우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목줄에 좁쌀봉돌을 단 채비가 불리한 이유는 뱅에돔이 미끼를 물었을 때 좁쌀봉돌과 구멍찌의 저항을 순차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입질 시에 좁쌀봉돌 무게 플러스 바늘을 미끼 무게로 느끼고 거기에 구멍찌 무게가 더해지는 저항으로 증가하면 무게가 증가하면 의심을 하고 뱉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무거운 바늘을 써 좁쌀봉돌 역할을 대신하는 이유이다. 뱅에돔이 피어오를 때 뱅에돔이 높은 활성도를 보이며 수면까지 떠올랐을 때는 이 같은 상황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느냐가 조과를 결정짓는 열쇠다. 2000년 이맘때 일이다. 부산에서 온 김용훈 씨 조우 일행들과 소리도 솜날 골창 물 내려오는 자리에 내렸다. 감성돔을 노리고 온 부산꾼들은 고부력 채비를 사용해 바닥층을 노렸고 필자는 빵가루 밑밥만을 준비했기에 뱅에돔 낚시를 했다. 동이 트고 5분쯤 지나자 수면 아래로 엄청난 뱅에돔 무리가 피어올랐다. 마치 숭어떼가 지나는 것처럼 수면에 거품이 일 정도였다. 제로찌를 사용해 한참 뱅에돔을 낚고 있는 필자를 본 조우들이 부탁을 하길래 뱅에돔 채비를 만들어줬다. 이때부터 여기저기서 낚싯대가 휘어졌다. 이날 철수 후 4명이 낚은 뱅에돔을 저울에 올렸더니 무려 50kg이 넘게 나갔다. 그야말로 가만히 조과를 거둔 것이다. 누구나 이 상황이면 마리수 조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루 종일 뱅에돔을 수면 가까이 묶어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뱅에돔이 상층으로 떠올라 입질할 때는 감도가 예민한 저부력의 제로 계열의 찌를 써야 한다. 투제로에서 빗찌 정도가 적당하다. 몸통 전체가 원색으로 도장된 찌보다는 밑부분이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칠해진 찌를 쓰면 뱅에돔의 경계심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스텔스 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만일 없다면 찌 한 개쯤은 매직으로 칠하여 가지고 다녀보자. 수면에 그림자가 비치지 않도록 갯바위 뒤쪽으로 물러서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밑밥 품질량도 줄이는 게 좋다. 밑밥을 너무 많이 뿌리면 포만감을 느낀 뱅에돔이 먹이 활동을 멈출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미끼를 먹을 확률은 줄어든다. 오면 손목을 이용해 가볍게 챔질하는 게 좋다. 챔질 시 원줄이 수면에 내는 파장음은 뱅에돔에겐 천둥 소리만큼 크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밑밥 배합과 운용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밑밥은 집어제와 크릴 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빵가루만 쓰는 게 유리하다. 가벼운 빵가루는 수면에 오래 떠 있으므로 뱅에돔을 상층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가끔은 일본 제품의 파우더를 유심히 살펴 일본 제품 집어제를 살펴보면 수면 50cm 이램까지 가라앉는 시간까지 나와 있는 집어제도 있는데 이런 상품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주었으면 하는 것은 필자만의 마음이 아닐 것이다. 뱅에돔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때는 새벽녘이나 만조 전후인 경우가 많다. 한참 입질이 이어지다가 뱅에돔이 서서히 중층으로 이동한다 싶을 때 3초 간격으로 빵가루 밑밥을 낚시자리 전방 10m 지점에 좌우로 3지점을 정하고 돌아가면서 뿌리면 다시 상층으로 유인할 수 있다.
잡어를 분리하기 위해 여러 곳에 밑밥을 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때는 바늘도 가벼우면서 평소보다 한 치수 큰 호수를 쓰는 게 유리하다. 작은 바늘을 쓰면 뒤처리 시간이 오래 걸려 마리수를 추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올리고 있는 자료는 좋아요, 구독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